안녕하세요. 한국 아트코리아 방송과 김달진이 함께하는 위드 아티스트, 오늘 23번째입니다. 위드 아티스트는 우리 근현대 주요한 작가들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작품 세계와 그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재화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인성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인성 선생님 1912년 대구 태생으로 선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연특선을 하면서 천재화가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됐었죠. 그래서 그분은 살아서 천재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타깝게 1950년 한국전쟁 때 어떠한 총기 오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의해서 그분이 38살에 생을 마감한 어떻게 보면 천재 비운의 화가입니다. 그 이후에 이인성에 대한 연구 또 전시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인성을 우리 이제 근대 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중요한 작가, 또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인성의 그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성하고 관련된 자료로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1948년도 이인성 선생님이 동화 백화점 화랑에서 열렸던 이런 브로셔 정도죠.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칼라 팸플릿은 나오지는 못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출품한 40점의 목록이 쭉 나와 있죠. 여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창조는 그 나라의 모태일 것이다. 현대적 정신과 신생활의 활동을 더욱 대담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즉 미술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미술에 대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분에 대한 여러 자료집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인석 작품지, 이게 1972년 무렵에 나왔던 선생님 사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작품을 모아서 만드는 이런 작품집입니다. 그래서 흑백으로도 이루어졌고, 앞에는 이제 칼라 이런 것이 있는데 70년대 화집이기 때문에 많이 어떤 칼라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인성 선생님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거는 2000년도 이분의 작고 5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호암 갤러리에서 이제 대대적인 이런 전시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삼성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그래서 삼성 미술관으로 해서 만들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인성의 작품을 망라해서 이런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인성의 가을 어느 날 이 작품이죠. 이 작품의 어떤 색감이라든지 또 그분이 우리 어떤 향토색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작품화했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쉽게 이인성을 한국의 고갱이다, 어떤 색감이라든지 이런 공통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인성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국의 고갱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본격적인 거는 2012년에 이인성 탄생 100년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독수공간에서 대대적인 전시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인성에 대해서는 어떤 더 본격적인 이런 작품이 또 소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또 새로운 작품의 어떤 발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인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삼성문화재단에서 발행한 이인성의 본격적인 최대의 화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인성의 그 작품을
이런 것들이 뭐 여기에 거의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경주의 계곡에서인데요. 거기에 부분적인 작품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주의 산곡. 그래서 가을 어느 날하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인성의 대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여주는 이것이 해당화. 네, 그 관련된 기사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살펴보죠. 이게 1932년 일본의 그 요미우리 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조선의 천재 소년 이인성군. 그리고 그 무렵에 그 어려운 선전 조선미술전람의 특선 연속 5회 특선을 5번을 내리한다는 거니만 굉장한 어떤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성을 일반적으로 뭐 천재화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38년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우리 양학의 거벽, 뭐 인성의 개인전, 38년에 이렇게 개인전이 열리는 것들이 이렇게 기사 나온 거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 그 근대 작가들 중에서 3명이 조금 일찍 이렇게 작고를 했어요. 그래서 3인 유작전이 열렸는데 그 당시에 그 3인 유작전에 나온 사람이 철막, 김중현, 서산, 구본웅, 또 이인성 그 3사람의 유작전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근데 그 전시에 대한 평이 서울신문 54년도에 실렸는데요. 그 구본웅에 대해서는 이마동 선생이 쓰고 김중현에 대해서는 김호성이라는 사람이 쓰고 이인성에 대해서는 박영선 선생이 썼는데 이인성의 천재적인 기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인성하면 그 천재라는 단어가 늘상 이렇게 거론됐었던 겁니다. 이게 뭐 아까 우리 도판으로 봤었던 그 대표적인 가을 어느 날 뒤에 밑에 부분이 경주의 산곡 또는 경주의 계곡에서라는 그 작품, 이것이 이인성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 50년도에 타계를 하고 많이 이렇게 좀 묻혀 있다가 72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인성이 이제 유작전이 열렸었죠. 그래서 4호 22년 만에 재평가된다. 72년도 뭐 한국일보 이런 데에 이제 그 당시 기사화가 이렇게 된 겁니다. 본격적인 이인성에 대한 연구는 72년도. 그리고 그의 그 죽음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 어떤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어떤 이야기거리가 됐는데요. 그 경찰과의 어떤 시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타계를 한 거죠. 그래서 소설가 최인호 선생, 우리 별들의 고향으로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74년 6월에 한국일보에 시리즈로 연재가 되는데요. 수요 연재, 최인호의 에세이, 누가 천재를 쏘았는가, 예술가는 특권 원치 않는다. 그들은 자랑으로 알자. 죽은 뒤 기념비 세우기보다 살아있을 때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누가 천재를 쏘았는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또 대구 태생이기 때문에 대구의 매일신문에서 이인성에 대해서 한 9번에 대한 그 당시 그 시리즈로 쭉 연재가 되면서 이제 이인성에 대한 더 연구가 심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쭉 연재됐던 9번의 그 신문 기사. 그래서 그 4번째 연재 보면은 강직한 결백성 죽음까지 대표작은 경주의 뭐 산곡, 신뢰, 한정 이런 작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연재가 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성에 대한 거는 연구와 발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런 월간미술 이런 데서 잊혀진 근대화단의 거성 인성 2000년도 12월이죠. 이런 잡지에 이렇게 인성에 대한 이야기 또는 연재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보여지는 칸나의 쾌유라는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수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 지금 성당 이것이 지금 대구에 남아 있죠. 근데 이런 것. 또 인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쓰고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신수경 씨가 인성에 대한 그 논문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근대 여명계에 피어난 짧은 불꽃놀이 하면서 또 인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글을 쓰고 하면서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고 했던 거죠.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광고 기사인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이인성 전시를 준비하면서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2012년 그 해가 이인성 탄생 100주년 전시가 열렸던 해죠. 1월 10일자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인성 연구 사료 수집해서 연락 기간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해서 이인성에 대한 연구 사료를 수집을 한다.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작가에 대한 사료 수집을 신문에 이렇게 광고까지 나왔다는 거. 조선일보 광고였었고요. 또 동아일보에 2012년 1월 11일에 보면 이인석 화백 연구사료 수집에서 동아일보에 이렇게 광고가 나왔지. 그 이인성 선생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채원 선생이라고 이여선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이제 인성 기념사업회를 조직을 해서 잊혀지고 또 이런 아버지에 대한 것을 지속적인 연구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역사 뒤안길로 잊혀진 천재화가 아소 이인성 화백 100주년 기념전 작가가 남긴 흔적까지 보여줄 것 해서 장남 이채원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이인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해나가고 있어서 또 정말 작가는 사후에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기술적 연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생전과 또 사후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작가들은 또 생전도 중요하지만 사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과 학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대단한 관심과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그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독수궁에서 열렸었던 기사인데요. 국민일보 같은 경우 향토적 서정 한국의 고갱 그래서 천재화가 이인성 탄생 100주년 해고죠. 이런 신문의 문화면을 아주 장식을 했었었죠. 동아일보 100년 전 캔버스의 꿈 그래서 이인성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한층 더 높아진 겁니다. 같은 2012년도인데요. 한겨레 신문도 한국의 고갱 자화상엔 눈동자가 없다. 왜 자화상인데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뽑아내기도 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아들 이채원 이인선 선생님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서 이거는 아트 콜로키움 해서 어떤 학술적인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012년 11월 9일 날 경북대학교에서 있었을 때 그 자료입니다. 이 당시 저도 여기를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작가에 대한 것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대구와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대구에서 이인성에 대한 관심을 또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보면 화가 이인성 초등생 시절 집 복원한다. 대구시 2016년에 122제곱미터 고택을 매입해서 4달 복원 용역팀 꾸려 내년에 공사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 그 지방자치제 시대에 그 지역의 어떤 예술가를 다시 끌어올려서 그걸 세우면서 또 그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가로 자리매김하는 것, 이런 것도 가장 최근에 그 가장 지방자치제에서 경쟁 또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고 있죠. 그분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또 일본에 있는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와토 누보라는 이런 일본 사람이 또 지속적으로 이인성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자료집을 지금 펴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탄생 105주년과 관련돼서 이렇게 2016년에 나온 그런 자료고요. 이것이 이인성과 그의 자료집 2. 이건 2017년에 나온 거예요. 탄생 110주년을 향해서 또다시 이런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이런 연구, 또 그분의 일본에서의 활동, 이런 거를 또 일본에서 찾아내고 그러는 거죠. 또 백낙천이라는 그 이인성 아트센터에 있는 분이 이인성 일본이 돼서 2017년에 조사 보고서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작가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인성이라는 작가가 우리 미술사에 더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인성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고요. 그냥 이인성이가 뭐 우리에게 천재화가다, 요절화가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이인성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서 이인성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찾아내고 또 이인성을 우리 미술사에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런 준비들이 필요합니다.